한번 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일단은 1번이 이제 적어놓은 게 뭐냐면은 사람들 눈높이가요 높아집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 아예 없었었죠 예전에는. 근데 이제 생겼고 3만 불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방이나 안전관리 이제 이런 게 좀 강조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한번 높아진 눈높이는 다시 안 낮아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식하는 부분만큼 이 업계가 쪼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점검업 관리사죠. 관리사의 고유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게 사실 뭐 학원에서도 이제 수업하고 많은 수험생들이 몰리고 하는 이제 이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뭐 실제로는 종합만이죠. 관리사가 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이제 법으로 정한 건 그런데 실제로는 작동도 관리사가 하고, 그리고 안전관리 대행도 뭐 관리사가 하는 거죠. 밑에 뭐 보조인력이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뭐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적으로는 다 이제 이런 게 관리사 영역이긴 한데 관계인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것 같은데, 관계인이 점검을 해요.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 관계인이 이런 점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점검기구를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법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래서 점검업체 쪽에 문의를 합니다. 좀 싸게 할 수 없나요? 우리 이름 안 들어가면 싸게 해줄 수 있어요. 점검은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자체는 관계인 점검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단가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악순환이 있는 거고, 아마 취업을 하시게 되면 그런 형태로 영업하시는데 그 점검을 하러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관계인 점검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게 법 취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 관계인 점검을 안 하고 관계인 점검을 했다. 이게 사실은 업계를 좀먹는 행위입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가 뭐 적혀 있는 대로인데요. 한번 지어질 때 뭐 어떤 과정들이 있지만 지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관리를 받아야 되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작동 기능 점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정 소방 대상물이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종합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대상이 많이 있지만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그리고 11층에서 6층으로 바뀌었고, 이런 것 때문에 파이가 늘어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치과나 정수기 비대 쓰는 데서 이제 비용 지불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잘 따셨다. 그리고 요거를 내 능력치를 조금만 업하시면 오래 잘 써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번에 정년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장에는 나가셔야 돼요. 내가 현장에 나갈 기운이 없으면 이거는 관리사는 더는 못 써먹습니다. 근데 현장 나가서 뭐 사다리 타고 뭐 다리품 다 안 팔아도 됩니다. 수신기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신기 보는 관리사를 뭐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수신기 보면서도 다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신기만 볼 수는 없겠죠. 중요한 부분 가서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현황의 이제 업무 범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까지는 이제 뭐 앞서 언급했던 거고요. 4번 보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시면 보고서 작성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고서 작성도 이제 밑에 이제 점검팀장한테 맡기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뭐 관리사가 게을러서라기보다 관리사가 또 신경 쓸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점검팀장이 보통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컨펌을 이쪽 관리사한테 받게 하는 사례도 있고요. 근데 컨펌을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형식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점검에 전반적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뭐는 넣고 뭐는 빼고, 이건 왜 안 들어갔고, 그리고 보고서 작성할 때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코치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고서 작성이라고 넣었고요. 5번이 이게 사실은 생각을 안 하시는 부분이에요. 지적을 했어요. 나는 알아요. 그리고 관계인한테 보통 안전관리자는 이제 건물주가 되겠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거는 틀렸다고, 죽어도 틀렸다고 해가지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거를 왜 해야 되냐라고 물어요. 근데 이 설명을 못 해요. 그러면 결국 보고서가 절차가 어떻게 되죠? 내가 점검을 해가지고 날인한 다음에 관계인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다시 날인해서 소방서로 들어가는 형식인데 이 사람이 납득이 안 되면 그 과정이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내가 모르니까 눈탱이 치네? 내가 이거 점검을 왜 받아? 돈 안 쓰려고 받는 건데 돈 쓰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인한테 이게 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잘 전달을 하려고 하면 진짜 꼭 필요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건지,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 건지, 선택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빠져나갈 소지도 많고, 그럴 때는 안전을 생각하면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게 좋겠지만 비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디에서 잘 조율해서 앞뒤를 잘 알려주고 전달을 해야 이런 게 이제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는데요. 이게 5번이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5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냥 안 되고요. 짬밥이 좀 차고 노하우가 좀 쌓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공사하는 업체에 같이 있다. 그러면은 공사팀도 이제 핸들링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네,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6번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사실 5번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무조건 뭐 공사해라, 무조건 뭐 돈 써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느 정도 선까지 하고, 요거는 어느 정도 선까지 하고, 요거는 요런 방법이 있고, 대신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또 손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수리를 어느 정도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안을 주고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제시하는 안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따로 또 알아보겠죠. 뭐 공사업체나 이런 걸 알아보게 되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5번, 6번이 잘 안 됩니다. 신뢰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점검을 안 맡겨요, 다음에는. 냉정합니다.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가시게 되면 점검팀장들이 통상적으로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점검업체 쪽에서도 여기는 단발성이다. 그럼 강하게 푸시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여기 계속 안전관리 대행을 해요. 그럼 꾸준히 관리 개념을 해줘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안전도 챙기고 비용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한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정년이 없다, 그거랑 같은 내용이고요. 2번 이제 능력 평가 기준 보시면 뭐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현장 점검 능력, 요거는 실제로 같은 현장을 돌아도 어떤 사람은 1시간이면 싹 다 보고요. 어떤 사람은 2시간이 돼도 뭔가 빠져먹고 빵꾸가 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랑, 그게 이제 개인의 능력도 있겠지만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인원관리 조직 운영이랑도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원관리를 해야 될 때 첫 번째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직원들이 근태를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뭐 애도 잘 뽑아야 될 거고, 구슬리기도 잘 구슬려야 될 거고, 그리고 일도 많이 안 줘야 될 거고, 적당선에 줘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인원관리랑 조직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고, 두 번째 이제 법 해석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외웠던 법이 있잖아요. 시험 치려고 화재안전기준 하며 뭐 건축법 하며, 그걸 그대로 현장에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들 뭐 수업이 너무 딱딱하네요. 제가 재주가 없어서. 그걸 그대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연역이 제일로. 그렇죠.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연역법을 따라야 돼요. 연역 자료 이제 뭐 중간중간 제가 넣어놨고요. 그리고 수업한 다음 세 번째나 네 번째 타임에는 연역법을 법제처로 들어가서 찾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파이어리드에서 네네. 했다고 하는데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연역법이요? 연역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뭐 2시간 만에 수업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2시간인지 모르겠어요. 2시간인가 그렇게 돼 있던데 2시간에 연역법 수업이 안 됩니다. 자료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는 뭐 알아서 뭐 저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나름대로 자료 만들어서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네, 뭐 연역법, 네네,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신 내용 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그대로 적용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 지적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연역법을 찾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맞냐라고 했는데 또 틀려요. 그렇다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관계 당국이랑 뭐 협의해가지고 빼주고 막 이런 게 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상황을 잘 살피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고요. 상황 판단 능력이라고 했는 거는 요거는 사실은 이제 뭐 관계인하고나 소방서 상대할 때 뭐 처음부터 이제 내 주장을 다 펼치는 것도 좋지만 요령껏 잘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점검 업무 범위 내용 뭐 이런 거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정 소방대 성물 점검 뭐 이것도 뭐 따로 안 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봐야 될 거는 작동 기능 점검에 관계인이라고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관계인이 점검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보고서 형식 자체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한테 점검하라 그러고 이렇게 뺀다. 이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만약 공공기관 점검하게 되시면 소방안전관리 대행하게 되시면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외관 점검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건 형식이 따로 있고 그건 따로 조작을 안 합니다. 가서 이제 보고 육안이나 만져보고 이제 그렇게 점검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점검 인력 배치 기준 요걸 제가 왜 넣어놨냐면 배치 신고를 하셔야 돼요. 배치 신고를 하게 돼 있고 배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점검 업체에서 이제 뭐 관리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업체 사장님이 따로 관리를 하긴 하시는데 절차를 알으셔야 되는 게 일단 소방시설관리협회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디가 관리사가 이제 로그인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업체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시면 그쪽에서 이제 배치 신고하는 게 바로 이제 링크가 돼 있어요. 거기에 딱 누르고 점검 인력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전산을 딱 입력을 해요. 그러면 적합 부적합이 딱 뜹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고 난 다음에 출력해가지고 보고서 이제 제출할 때 같이 이제 첨부해서 소방서에 이제 넘겨주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점검 인력 배치 요것도 사실은 이제 관리사분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해야 될 대상처를 던져주고 요 부분들에 대해서 스케줄 짜서 해봐라라고 던져주면 팀원들하고 관리사님들하고 해서 상의해서 이렇게 일정 짜서 하는 것까지 보통 관리사님들 몫이 되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점검 한도 면적 이런 건 잘 아시잖아요. 아시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세대별로 하게 되는 거고 뭐 사본 같은 경우에도 뭐 잘 아실 거고 가강계수, 설비 감소계수 뭐 이런 거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다 뭐 그냥 다 입력 그 형식대로 입력하면 나오니까 특별히 뭐 걱정하실 부분은 없고요. 6번 점검 업무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점검 업무의 흐름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6페이지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5페이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문의를 합니다. 점검 문의를 하면 일단은 이 대상처가 연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층수가 어떻게 되는지, 설비가 뭐가 있는지, 무슨 용도가 있는지 대략적인 걸 파악하고 난 다음에 견적서를 작성해서 이제 넘겨주게 되겠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을 하면 점검을 실시하게 될 거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관계인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관계인한테 넘겨주면은 관계인이 날인을 하고 소방서로 이제 다시 넘기는 형식인데요. 실제로는 뭐 보통은 지금은 조금 반반인 것 같아요. 관계인이 직접 소방서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서비스 차원에서 점검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 쓰고 날인 받고 다시 소방서로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원칙상으로는 관계인이 소방서에 제출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2020년 8월부터입니다. 지금 30일 보고죠. 점검 후 30일 이내 보고인데 이게 7일 이내 보고로 바뀌어요. 그 때문에 이제는 보고서 작성하고 협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갈무리해서 넘기는 게 점검을 완료하고 나서 보통 이틀 3일 내에 이게 완성이 돼야 이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넘겨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잘
써야 됩니다. 예전에는 좀 많이 밀어놨었죠. 그래서 막 여유가 좀 있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타이트해졌다. 그리고 이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검토를 해서 시정보완 명령서를 발부를 하죠. 그러면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조치를 해라고 줍니다. 뭐 펌프가 됐든 조금 설비가 좀 비용적으로 조금 과다한 게 됐든 이런 거는 또 협의를 해서요. 조금 기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좀 미리 조율을 해가지고 보고서 작성할 때 관계인한테 전달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소방서에서 지적사항이 어떻게 조치됐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면은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점검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겠죠. 그 뒤에도 이제 어떻게 할지까지 계산을 잘 해서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네. 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점검 업무 수행 절차별 실행 사항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파트별로 좀 나눠봤는데 대략 이 책에 사실 들어갈 내용이 될 거고요. 대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점검 전에는 뭘 해야 되냐? 일정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 일정이 맞는지 관계 대상처에도 그날 점검 가면 되는지 미리 다 잘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서 검토할 건 또 검토를 해야 될 거고 이게 이제 점검 작업 계획서 위반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큰 대상처에 가면 이런 거를 설비별로 뭐 이틀 3일씩 점검하는 데도 있으니까요. 더 하는 데도 있고 오늘은 이런 거 점검하고 내일은 이런 거 점검하고 어떻게 점검하고 좀 세부적인 것까지 뭐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짜리 하루에 뭐 2군데 3군데 가는 데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안전대책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뭐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번 큰 대상처를 가면 사실 3번, 5번 같은 거를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근데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런 형식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상처 도착한 후에 관계인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전화로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하겠지만 그날 아침에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협의를 하게 되겠죠.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는 대상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피스 건물이나 아니면 이제 저기 조금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관리자들이 분들이 상주하면서 그 건물의 특성상 이 시간은 제외가 되고 이 장소는 조금 제한을 둔다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맞춰서 최대한 해야 되고요. 이거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랬냐? 점검이 다 스톱되게 되고 내가 조금 마음이 급해서 조금 빨리 하려고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면 나중에 발목을 잡아서 일이 아예 안 되게 되고요. 그래서 네, 이런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세콤이나 캡스 같은 게 걸려 있으면 거기도 연락을 해 놓으셔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신기에 그게 이제 화재 신호가 뜨면 연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달을 해 주셔야 되고 입주민들한테 안내 방송이나 아니면 안내문을 게시를 해서 이런 부분도 좀 전달을 해 줘야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매번 계속 하던 대상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바뀐 게 없는지만 체크를 하면 되고요. 처음 가는 대상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빡빡하게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그 전해 점검했던 점검 보고서를 보면 제일 쉽습니다. 그거 보고 그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신경 쓸 건 뭔가, 여기서 취약 부분은 뭔가 이런 거를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 도면이나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가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그 전년도 그 네. 정책을 달라고 그러면 주죠. 네. 그 대부분 주는데 네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제대로 점검해보라 하면서 안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당신네들한테 이 서비스를 점검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달라고 하는 건데 내가 당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거를 주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시간은 제한돼 있고 그러면 어느 당신이 정보를 제공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못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만약에 조치가 됐거나 안 됐거나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가면 5분, 10분이면 해결될 게 여기서 1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뭐 그거는 관계인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경우는 네. 부대를 한번 갔었는데 네네네. 부대에서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때 제대로 한번 보시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막 그런 게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영역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앞에. 물론 네. 나중에 사정해가지고 보호해서 받았는데 그게 그걸 이제 뭐 잘 그러고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해요. 들어갔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친근감을 갖게 또 가서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사실 업무하고 별개잖아요. 별개인데 이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노하우가 되실 것 같고 글쎄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걸 내가 가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정보를 안 준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줄어들 텐데. 네네네.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시죠. 그런 법적인 관계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거 다 꼬투리 잡아버려요. 네가 그렇게 나왔어? 그럼 내가 저기 조금 완화해서 너네 편히 봐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힘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건 뭐 좀 제가 지금 아주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정리했던 거 없다고 다그 시스템이 되는 경우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자체 보관하게 돼 있죠. 그 보고서를. 2년간 네네. 그걸 안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협박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그분들이 한 것 같아요. 잘 유도리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슨 내용이 돼야 될까요? 네. 4번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점검전 조치인데요. 수신기나 제어반 일단 잡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속보기 있으면 속보기도 잡아야 될 거고요. 속보기 아예 선 빼놔야 되겠죠. 화재신호 넘어오는 거나 전화선을 빼놔야 될 거고. 뒤에 이제 다 자세한 거는 설명을 드릴 텐데, 계략적으로 일단 가면은 설비가, 이제 우리가 설비를 임의적으로 조작해가지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조작을 했었을 때 이제 이게 아웃풋으로 출력이 나가게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일단 차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펌프실 가가지고 동력 제어반 전원 차단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냥 수동으로 돌려요. 전원 차단까지는 안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프리액션 같은 경우에 2차 측 잠가놓고 시작을 하고요. 일제 개방 밸브가 만약에 있으면 그것도 잠가놓고 시작을 할 거고. 가스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레노이드 다 빼놓고 연동 정지 해놓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자세한 건 뒤에서 보도록 하고.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이제 건물 관리했던 데는 셔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밑에 맨날 건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거를 2시간 전에 먼저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이 치워줬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셔터가 떨어지면서 밑에 하부에 장애물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셔터도 고장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요. 뭐 점검하게 될 거고 점검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뒤에서는 이제 설명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동선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선을 잡는다는 게 한 번 갔던 데는 2번 안 가게 동선을 최소화해서 배치하는 게 중요하고요. 수신기에 한 명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내가 현장에 갈 거고 그리고 뭐 이제 1명 정도 아니면 2명 정도가 더 현장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 역할 분담에 대해서 모두가 잘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분장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야 효율적으로 시간 내에 모든 걸 잘 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배치를 잘 하셔야 되고 이걸 보통 이제 뭐 일머리 잡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일머리 잘못 잡으면 1시간 일할 게 2시간, 3시간 일하게 되거든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사실 점검 팀장이 그런 것도 좀 신경 쓰는 타입이면 어느 정도 맡겨놓으면 해결이 되는데 뭐 이제 나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일이 이제 저녁 6시에 끝날 게 8시에 끝나게 되고 빨리 끝나면 4시에 끝나게 될 게 잘못하면 6시에 끝나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6번 보시게 되면 다 정상 상태로 복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당연한 건데 여기서 하나 바쁘잖아요. 바쁘고 현장에 맨날 하던 거다 보니까 뭐 하나 빼먹게 되면 이게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거 잘못하면 벌금, 재수 없으면. 만약에 점검 잘하고 왔는데 스프링클러 개폐 밸브 짱가 놓고 갔어요. 불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상자 생기면 최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최대 1억에 1,000만 원 되고 사망자 생기면 사상자면 뭐 7년에 7천 장가 낳고 갖는 거 걸려서 잘못해가지고 아다리 되면 5년에 5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마무리가 항상 이제 떠날 때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점검 후에 장비 같은 거 잘 챙기고 필요한 서류 같은 거 잘 챙기고 해서 마무리하시고 다 끝나고 이제 관계인한테 이제 뭐 보통 이제 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셔터가 뭐 어떻게 됐다. 방화구역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여기 방화구역 해야 되는데 이거는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조금 협의를 해야 되고요. 짜잘한 거에 대해서는 자체로 수리할 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 능력치 봐서 이런 건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보고 올리겠다라고 구두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는 이제 뭐 메일로가 됐든 다음에 한번 방문할 때 따로 보고 드리고 상의하자. 지역 상황에 대해서 뭐 그렇게 협의 정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9번 이제 보고서 제출하고 작성 제출 뭐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